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 에너지 정리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뉴턴 방정식을 적분해가지고 1 에너지 정리를 얻었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1 에너지 정리가 이거였는데, 네, 이렇게 쓰여졌죠. 근데 간단하게 쓰면 이제 얘를 우리가 1이라고 했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양을 운동 에너지로 정의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돼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물체에 힘을 줘서 1을 해주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 내용이었어요. 1 에너지 여기 1 에너지 정리였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분, 요 1 있잖아요. 1 요거 1. 요게 뭐에 이제 의존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경로 C에 의존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점 A, B가 있어요. 근데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1을 한 거랑, 이 경로를 따라서 이 경로를 C1이라고 하고 이 경로를 C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달라요, 1의 양이. 그러니까 이적분이랑 달라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할 거냐면, 이 힘이 굉장히 좀 특이한 녀석이어가지고 네, 경로 무관해요. 그러니까 양 끝점만 같다면은 요 1의 경로에 상관없이 뭐 이런 경로든 요 1이 양이 같아요. 양 끝점만 같아요. 이런 특이한 힘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제 이러한 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보존력. F가 보존력이라면 요런 게 성립해요. 우리가 이런 걸 경로 무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A에서 B까지 1을 해주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썼어요. 일반적으로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로에 의존합니다 라고 이렇게 C를 적어줬는데, 이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 끝점 A, B에만 의존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1 에너지 정리를 다시 써볼까요? 1 에너지 정리가 요거였어요. 요거. 그러면 이제 조금 보존력임을 가정해서 다르게가 아니고 모양만 좀 바꿔볼게요. 1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양 끝점에만 의존하니까. 그리고 제가 시작점을 A 지점이라고 하고 끝점을 이제 B 지점이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제가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A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쓸게요. 알아보시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에너지 정리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어떤 이제 스칼라 함수를 정의할 건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어떤 스칼라 함수 V를 정의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면, 어떤 적당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O라고 쓸게요. 이게 원점이어도 상관없고 뭐 아무 지점이어도 상관없어요. 적당한 지점 아무나 고르면 돼요. 그 지점으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 의 1에다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할게요. 어떤 스칼라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로 무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령이로 가지고 있죠. 보존령이면 경로 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점에만 의존하는 함수로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그 에너지예요. 자, 여기에 근데 이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1이요 1 힘을 선적분한 거니까 1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일이냐면 어떤 적당한 기준점, 얘를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고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임의의 위치 R까지의 1을 계산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괜찮은 해석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일단 붙는다라고 알아두세요. 요거 뭐 책에서는 뭐 관습에 의한 거다 이렇게 써여 있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관습에 의한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요 포텐셜 에너지가 양 끝점에만 의존한다고 했는데 요 기준점이랑 마지막 지점 R벡터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막상 여기는 이제 마지막 지점 R벡터에만 의존한다고 써놨어요. 기준점에도 의존을 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점은 이제 한번 정하고 나면 그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하면 고정이에요. 이제 한번 딱 정하고 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한 이 위치로부터 마지막 점 어디까지 일을 해주느냐 그 마지막 점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지점에만 의존하는 함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 기준점을 다르게 잡아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의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상수밖에 안 나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살펴볼 건데 어쨌든 기준점은 처음에 시작점은 한번 정하고 나면 고정이다. 그 고정된 그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일을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R벡터가 임의의 위치 R벡터가 중요한 거예요. 있는 흡사 우리가 위치 벡터 표현할 때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요? 원점을 딱 고정시켜 놓고 마지막 좌표, 마지막 위치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1 에너지 정리요. 여기 있다. 요걸 좀 손볼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A에서 B까지 1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A에서 B까지 이거죠. 경로 무관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W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그 기준점을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기준점을 하나 잡았는데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 두 가지 경로를 더 그려볼게요. 근데 사실 경로를 그렸지만 어떻게 경로는 상관없죠. 경로 무관이니까 보존형임을 가정했기 때문에 경로 무관이어서 뭐 경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경로를 따라서 이거 기준점에서 A까지의 경로 이 경로를 따라서 1을 해주면 어떻게 쓰면 돼요? 기준점에서 A 지점까지의 1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그냥 뭐라고 쓸까요? WA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따라서 1을 해주면은 기준점에서 B까지 1인데 얘를 WP라고 씁시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얘네들을 포텐셜 에너지 V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이거였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A에서 B까지 1 요거 있죠. 이 1은 어떤 일이랑 같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일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일 더한 거랑 같죠. 경로 무관이니까 양 끝점 A, B로 같으니까
어떠한 경로로 1을 해주건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황색 경로로 1을 하나, 이 뭐야 자주색 경로로 1을 하나 똑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요 1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 거니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써볼까요? 부호 바꿔서 쓰면 되겠죠. 이제 요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경로는 있고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A에서 기준점까지 가는 거죠. 아까 WA라고 썼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WA라고 쓸까요? 네, 마이너스 WA로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 네. W는 뭐예요? 마이너스 WA에다가 WB를 더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21 더하기 21이에요. 요거는. 자, 근데 이제 이걸 포텐셜 에너지 V로 바꿀 건데 요거 봅시다, 요거.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얘는 바꾸면은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위아래 바꾸면요, 얘를 여기를 5로 바꾸고,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바꾸고 A로 바꾸면은 앞에다 뭐 달아주면 돼요. 네,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딱 요거네요. 포텐셜 에너지 정의입니다. 어디에서 포텐셜 에너지요? 네, A에서 포텐셜 에너지. 자, 요거는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래서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얘는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 에너지 정리에다가 1 에너지 정리 여기에다가 이게 W였잖아요. 요거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VA 더하 빼기. 그러니까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B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의 운동 에너지 빼기 A에서 운동 에너지. 그럼 이항시켜서 한번 써봅시다. 운동 에너지부터 써볼까요? A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A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B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다. 여기 뭐예요? 여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존력 외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만 해도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에너지 양이 뭐예요 여러분? 스칼라량이죠. 네, 그게 굉장히 이점이에요. 뉴턴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뉴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고 게다가 벡터예요. 벡터 방정식이어서 좀 복잡해요. 근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에너지가 스칼라니까 계산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력 같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뉴턴 방정식보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게 훨씬 문제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존 법칙이 언제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언제 성립해요? 힘이 보존력 때 성립해요. 보존력 외에 아무 이제 힘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보존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포텐셜 에너지도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력, 괜히 이름이 보존력이 아니죠.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그 힘이기 때문에 보존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실 이 보존력이
되게 희귀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통 경로에 의존하는 게 보통인데 일반적인 경우인데 경로 의존 안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특이하고 희귀한 경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제 경로 무관성을 가질 어떤 벡터장이 경로 무관성을 가질 확률은 되게 희귀한 경우지만 실제 근데 우리 자연을 보면은 종종 보여요. 이 보존장이 보존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중력 보존력이에요. 그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인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갖다 올리건 물체를 이렇게 갖다 올리건 하는 일이 어떻대요? 같다고 배우죠, 그죠? 하는 일이 같아요. 경로 무관해요. 이런 경로로 옮기나 이런 경로로 옮기나. 중력이 이제 보존력이에요. 또 어떤 게 보존력이냐면 뭐 그 스프링, 네, 그 탄성력, 그 후계 법칙으로 나타나는 탄성력, 그것도 네 보존력이에요. 우리가 다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또 뭐 있냐? 네, 전기력도 보존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정의할 수 있죠. 뭐 일렉트릭 필드 뭐 힘으로 생각 안 하면 일렉트릭 필드 이런 것도 이제 보존장이 되는 거고 꽤 많아요. 자연에서 이렇게 보존장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자연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경우가 이렇게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몇 가지 자연에 존재하는 몇 가지 보존력들에 대해서 한번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한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정의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다가 만 얘기가 있었는데,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적당한 기준점에서 임의의 위치 R까지 1을 계산한 거였는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1이죠. 1. 무슨 일이냐면 마이너스 F가 한 일이에요. 기준점에서 이미 위치할까지. 근데 F가 보존력이었으니까 보존력에 대항해서 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존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서 한 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한번 구해볼 건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이 이게 밑으로 작용하는데 물건을 갖다 올려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갖다 올려야 돼요. 갖다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을 대항해서 네 힘을 줘서 일을 해야 되죠. 최소한 올리려면 이제 중력과 같은 힘을 줘서 올려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력에 대항해서 일을 해줘서 그 보상으로 얻어지는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요 마이너스 의미는 뭐다? 네. 보존력에 대항해서 거슬러서 이제 일을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괜히 관습성 붙은 게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준점 얘기도 한번 좀 해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다고 해볼까요? 뭐 5'으로 잡았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또 프라임이라 해볼게요, 여러분. 이 V''은 뭐냐면 5'으로 기준점을 잡았을 때 포텐셜인데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5'에서 5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O에서 R까지 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이거 연결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O가 있고 O 프라임이 있고 R이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적분은 여기서 이렇게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적분하는 건 같죠. 경로 무관이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뭐예요? 얘니까 마이너스 분배해 볼게요. 분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니까 얘는 V죠. 그러니까 O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았을 때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제 O나 O 프라임이나 이제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이거 정적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기준점을 서로 달리 잡은 포텐셜 에너지끼리의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상수만큼 차이 나요. 상수만큼.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줘요. 이제 이거 포텐셜에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은 여기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단위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로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은 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다 취해주나 여기다 취해주나 그레디언트 이제 미분인데 미분하면 어차피 상수 어떻게 돼요? 날아가니까 똑같은 힘을 줘요.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미분했을 때 어쨌든 똑같은 힘을 주기만 하면은 다 포텐셜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포텐셜이에요. 지금은 이제 단위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미분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그레디언트 취했을 때 미분했을 때 힘을 주면 된다. 그래서 상수만큼 차이 나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것은 기준점을 달리 잡았을 때 달리 잡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이지 별로 이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적당한 지울 필요는 없는데 괜히 줬나? 살려야지. 밑에 쓸게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정의 중요하니까 정의는 한번 항상 쓰면서 해볼게요. 이거였죠.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근데 중력은 이제 제가 중력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mg인데 이제 제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러면 중력은 아랫 방향을 작용하니까 제가 이제 이 방향을 y축으로 잡을게요. 중력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날 거냐면 제가 기준점을 지표면, 그러니까 높이가 0인 곳, y는 0, 얘를 기준점을 잡을게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디까지 어느 높이까지 접근할 거냐면 y 높이까지. 네. 자, 그러면은 0부터 y까지 접근하면 돼요. 중력은 요거고, 이제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dx, dy, dz인데 어차피 중력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죠? 뭐 사실 제가 이게 꼭 똑바로 올릴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어차피 보존력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높이 y까지만 올리면 돼요. 어차피 중력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내적해서 살아남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러면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내적하면 1이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mg y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표면을 기준 높이가 0인 곳, 지표면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기준에서 그 기준점에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죠. y다 0 내면 위치 에너지 0이죠. 높이가 올라갈수록 중력 위치 에너지가 커져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mg y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보존된다. 일정이 나왔을까요? 그냥 컨스턴트라고 쓸게요, 여러분. 일정이다. 그래서 뭐 이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지에 있었는데
뭐 높이 h인 지점에서 이게 떨구면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높이가 0인 곳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이때 속도.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 그러면 제가 처음 위치 에너지를 이제 EI, 처음 토탈 에너지를 EI, 나중 토탈 에너지를 EF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V가 같아야 되죠. 근데 총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합으로 주어지는데 속도가 0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는 아까 우리가 구했었죠. 이렇게 나타난다고. 높이가 h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높이가 0이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거꾸로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생길 텐데 그러면은 얘는 두 개 같아야 된다고요. mgh랑 2분의 mv 제곱이랑.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전환된 거예요? 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루트 2gh. 이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해져. 이제 이걸 이제 뉴턴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제 막 뭐 등가속도 운동처럼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훨씬 쉽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중력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중력장이 일정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크기가 일정한 걸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표면으로부터 충분히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중력장의 크기를 상수로 볼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높이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흔히 뭐 만류인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꼴로 표현하잖아요. 얘를 지구 질량이라고 보고 얘를 물체의 질량이라고 해봅시다. 방향은 R 방향. 근데 R 방향 이런 상황이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중심이고 여기가 R은 0인 위치예요. 이게 R 방향인데 여기 뭐 물체가 있고 물체의 위치는 R. 그러니까 중력은 이제 끌어당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R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정의 한번 써보고 이게 제가 O라고 썼지만 이게 원점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여기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색칠할까요, 이렇게. 색칠. 자,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레퍼런스 포인트는 어디 잡을 거냐면 이런 경우 전통적으로 무한대를 잡아요. 아주 먼 곳을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처럼 여기 R인 0인 곳, 아까 우리 지표면 높이가 0인 곳 잡았잖아요, 그죠? 기준점. 근데 이 경우는 잡으면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가 R제곱분의 1이죠. 그럼 적분하면 이제 R분의 1인데 R분의 1에다가 0 넣으면 발산하잖아요. 네, 그 발산하니까 좀 적당한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R은 0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잡아요, 이런 경우.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무한대로 기준점을 잡고 중력이 이렇게 주어지고 뭐 dr은 drr 해시겠죠, 그죠? 얘는 내적하면 1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꿀게요. 이거죠, 그죠?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는데 무한대에서 R까지 적분할 거예요. R면은 뭐 R이고 무한대 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면 0이에요. 네, 아주 먼 곳.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무한대에서가 가장 위치 에너지가 큰 거니까
거기가 0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한대가 아닌 지점은 음수가 되죠. 음수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무한대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된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0을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중력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한대로 가면은 0이 되고 그때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아요. 또 2분의 mv 제곱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일정해요.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무한대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알았고 이런 속도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로켓을 쏘는데 무한대 그러니까 로켓을 쏘면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속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무한대 지점을 딱 도착했을 때 속도가 0이 되는 그러한 속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로켓을 쐈는데 무한대 지점에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돼요. 딱. 근데 이제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 총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V라는 속도로 쐈어요. 그럼 2분의 mv 제곱이죠. 지구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죠. 0. 근데 운동 에너지도 0이에요. 제가 아까 무한대 지점에서 딱 속도가 0이 되는 속도로 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다음이 성립해요. 에너지의 합이 0이어야 돼요. 무한대에서 0이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탈출 속도예요. 탈출 속도. 그러니까 이 탈출 속도 잘 보면은 물체의 질량이랑 상관이 없고 행성의 질량, 행성의 반지름, 그리고 얘는 중력 상수. 요거에만 의존해요. 그러니까 탈출하기 쉬운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행성의 질량이 작아야겠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세니까 탈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크면 탈출 속도가 작으니까 좀 쉽네요. 반지름이 클수록 좋아요. 반지름이 크고 질량은 작고 한마디로 뭔가 밀도가 듬성듬성한 행성이 좀 탈출하기 쉬운 거네요. 지구의 경우가 탈출 속도가 대충 얼마냐면 지구 질량, 지구 반지름 넣고 계산해 보면 대충 이게 11.2km/s가 나온대요. 이거 좀 느려 보이는데 빨라요, 여러분. 이거 초속이에요. 초당 11km 정도는 달려가야지 탈출할 수 있대요, 지구를.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뭐랑 똑같냐면 그 쿨롱 힘으로 해도 똑같아요. 쿨롱 힘. 그 정전기력이 있죠. 이렇게 표현되는. 똑같잖아요, 생긴 게. 중력도 R제곱분의 1이고 쿨롱힘도 R제곱분의 1이고 우리가 그걸 보어 원자 모형 같은 거 할 때 전자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 때 똑같아요. 사실 이게 똑같잖아요. 그 행성이랑 뭐 원자나 똑같죠. 모델이 똑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한번 해볼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막 이렇게 용수철에다가 너무 대충 그렸나? 질량 mg에 달아놓고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이게 x축인데 여기가 평형점이고 뭐 x만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놨다가 선 딱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로 튕겨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역시 정의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용수철 힘은 어떻게 주어져요? 이 후계 법칙에 의해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점으로부터 변이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 벡터니까 위치 벡터니까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죠. 만약에 잡아당겼었다면 이렇게 뭐 잡아당겼었다면 위치 벡터가 이게 되니까 힘은 거꾸로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정의 한번 쓰고 정의 쓰고 요것도 우리가 평행점을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x만큼 1을 할 건데 넣어봅시다. 그리고 요것도 뭐 dx, dy, dz인데 요게 x 성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dr 벡터를 또 이게 내적하면 1이고 마마니까 이제 플러스 되고 그럼 kx 제곱하는 건데 적분하는 건데 kx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2분의 1 kx 제곱되죠. 요거예요. 이제 평형점을 레퍼런스 포인트 잡았을 때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또 똑같죠. 이런 거 이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또 보존돼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만큼 압축시켰다가 딱 났을 때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의 속도로 튕겨나가냐 이제 그런 거 궁금할 수 있는데 압축 상태에서는 이제 고정시켜놨으니까 속도가 0이고 위치 에너지는 x만큼 압축시켰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 그러면 이제 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니까 용수철과 분리되는 거예요. V의 속도 날아간다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이제 그냥 분리돼가지고 같아야지 얘네 두 개.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되는데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굳이 쓰면 이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x의 비례하네요. 이거 보니까 많이 압축시키면 더 빠르게 튕겨 나간다 이런 거죠. 질량의 제곱근에는 뭐 반비례하고. 한번 오늘 포텐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유도해 봤어요. 오늘 한번 정리해 보면은 뭐 이전 공부한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물론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시작했죠. 이제 뉴턴 제2법칙을 적분했어요. 뉴턴 방정식을 적분해가지고 뭘 얻었냐면 1 에너지 정리를 얻었어요. 1 에너지 정리는 뭐였냐면 해준 1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때 우리가 힘을 보존력으로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었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 포텐셜 에너지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흐름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한다? 보존력일 때 성립한다. 그런 얘기.